최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내 4대 금융지주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의 신용부도스와프 즉 CDS 프리미엄 평균이 75bp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말 22bp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3배 넘는 상승률을 보인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먼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 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 상품을 CDS라고 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를 시전하고 부도가 나게 되면 제3의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돈을 갚게 된다고 하죠. 한마디로 제3의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보증을 서준다는 건데 채권자는 이 대가로 제3의 금융회사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다고 하거든요. 이와 같은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줄여 발행 채권의 부도 위험성 지표다 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CDS 프리미엄의 수치가 높다는 건 해당 채권의 부도 위험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수치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어지게 되면서 시중은행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여기에 더해 지난 9월 말 터진 레고랜드발 자산 유동화 기업 보험 즉 ABCP 채무 불이행 사태가 터졌으니 금융시장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CDS 프리미엄 수치가 올라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하나의 각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바로 흥국생명 콜옵션 포기 사태. 이 흥국생명 콜옵션 포기 사태는 달러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 상환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뒤늦게 번복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신뢰가 또 한 번 추락하게 된 사태입니다. 이로 인해 대형 금융사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면서 CDS 프리미엄 수치가 상승하게 되고 금융시장이 점점 좋지 않은 징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럼 느리게 빼밀 레고랜드도 벅차 죽겠는데 채권 시장을 또 이렇게 올린다고? 흥국생명 콜옵션 포기 사태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2년 11월 4일을 기준으로 국내 4대 금융지주회사의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1년 사이 3.4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국내 4대 금융지주회사는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로 앞서 설명해드린 신용부도스와프 즉 CDS 프리미엄 평균이 지난해 말 22bp에서 75bp로 집계되었죠. 이 CDS 프리미엄 상승폭을 금융지주사별로 살펴보게 되면 지난해 말 2022년 11월 4일 기준 KB금융은 22bp에서 75bp로 신한금융은 24bp에서 73bp, 하나금융지주는 22bp에서 77bp, 우리금융이 22bp에서 77bp로 뛰었다고 하죠. 그런데 올해 3분기까지만 해도 4대 금융지주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3조 8,544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또한 개별 금융지주의 3분기 누적 수익 역시 역대 최대치를 찍게 되면서 국내 금융지주사에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지만 CDS 프리미엄 평균 급등 즉 국내 금융지주사의 부도 위험이 상승하고 있죠. 아니 사상 최대 수익을 달성했는데 도대체 왜 부도 위험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당연히 수익이 높으면 부도의 위험성은 낮아지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현재 국내 금융지주사의 부도 위험성이 자꾸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FOMC 즉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부랴부랴 가파른 금리 인상을 진행하면서 시중은행 차조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CDS 프리미엄 평균 수치가 올라가겠구나 싶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 2022년 9월 강원도 춘천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펑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이 사태를 한마디로 자산 유동화 기업보험 즉 ABCP 채무 불이행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먼저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특수목적 법인으로 강원 중도개발공사 즉 GJC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유적지도 나오고 이런저런 문제들로 돈만 왕창 날리다가 투자 목적의 특수회사 즉 PFV인 i1 제일차를 만들어 자동 유동화 기업보험 즉 ABCP로 투자를 요청했죠. ABCP란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가진 레고랜드의 지분을 담보로 잡아 투자해달라 이런 건데 이때 투자자들이 신뢰가 없다면서 투자를 주춤주춤합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서게 되면서 A1의 신용등급으로 총 2,050억 원이라는 돈을 대출받아 레고랜드 준공을 완료하게 되었죠. 그런데 당시 강원도의 전임 도지사가 벌려놓은 작은 공들이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 강원도는 회생신청 즉 법정에서 관리하도록 신청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채권시장에서 가장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곳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채권시장이 그냥 꽁꽁 얼어붙게 되었죠. 이때 투자자들 및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채권 패닉셀러시 즉 투매를 하게 되었고 증권사와 자산 운용사들까지 손실을 막기 위해 채권을 매각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상황은 우량 기업의 회사에서 유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국채 이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돈을 구하지 못해 도미노로 줄도선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거고 앞서 설명해드린 CDS 프리미엄 평균 수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죠. 지금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충분히 흔들리고 있구나 싶던 찰나에 최근 레고랜드 연장선으로 또 하나의 일이 벌어졌죠. 바로 흥국생명 콜옵션 포기 사태. 먼저 이 사태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달러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 상환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뒤늦게 번복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신뢰가 또 한 번 추락하게 된 사태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더 이상 신뢰도를 보장받지 못한다 라고 평가가 나오게 되었죠.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흥국생명이 보험사인 건 알겠는데 콜옵션은 또 뭐야? 아니 어려운 말들이 뭐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신종자본증권이라는 말이 나왔죠. 신종자본증권이 뭐냐면 첫 번째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긴 채권, 두 번째 재무제표에 부채하는 자본 인정, 셋째 일정 기간 뒤 조기 상환 옵션 부여, 넷째 반려적으로 콜옵션 행사가 일반적, 다섯째 위험성이 커 비교적 고금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진짜 길거나 만기가 없는 영구적인 채권으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 돈을 갚지 않아도 이자만 꼬박꼬박 잘 내면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신종자본증권의 만기가 보통 30년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조건에는 이 만기 30년마저도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 돈을 언제 돌려받을지도 몰라. 이런 상황은 발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달달한 꿀통일 겁니다. 아니 돈을 30년 동안 아니 60년 아니 90년 동안
이자만 갚아도 되고 사실상 빚이 아닌 자본으로 인정받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 발행자는 이런 조건으로 받아줄 수 있는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어느 누가 미쳤다고 이런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겠어. 결국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몇 년 뒤에 갚을게, 걱정하지마, 내가 반드시 돈 갚을게 라는 콜옵션을 달게 되죠. 이 콜옵션이란 살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뭐 사실상 돈을 갚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증권이라는 건데 이때 계약한 기간에 돈을 못 갚으면 금리를 올려주겠다는 스텝업 조항도 넣어주고 일시적으로 자본 비율 등을 맞추기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약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돈이 움직이는 곳에는 신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실제로 신종 자본증권 콜옵션을 지키지 않은 대기업들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우리은행에서 콜옵션을 포기한 사건이 터진 이후 약 13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기업은 없다고 하죠. 결국 이 채권은 콜옵션을 약속한 기간에 채권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흥국생명에서 콜옵션 행사를 연기한다고 기업 공시해버리네. 그러니까 약속한 시간 내에 콜옵션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발표해버린 겁니다. 이 말은 즉 돈을 못 갚겠다, 콜옵션 제외하고 원래 계약대로 30년 동안 이자만 주는 연구채로 취급해줘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땐 콜옵션 기간 내로 돈을 갚을 줄 알았지만 갑자기 30년 또는 연구채로 전환받게 된 건데 뭐 이런 상황은 나 돈 못 갚아, 즉 디폴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13년 동안 채권 시장에서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흥국생명의 이 선택은 투자자 입장에서 배신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채권에 대한 신뢰성은 물론이고 채권 가격까지 떡락을 해버립니다. 뭐 이렇게 되면 흥국생명을 포함한 다른 기업들도 자금을 빌리는데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흥국생명은 채권의 신뢰성이나 가격까지 떨어질 걸 알면서도 도대체 왜 콜옵션을 포기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콜옵션을 포기했을 거다라는 의견이 정말 많지만 사실 금리가 오르는 것만으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근거이죠. 먼저 흥국생명의 신종 자본증권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규모 5억 달러, 한화로 약 7천억 원이었고 금리는 기존 4.475%에서 스텝업 조건으로 인해 미국채 5년 플러스 2.472%가 되면서 최종 6.75% 즉 2%포인트 정도의 금리 상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런 상황은 결국 흥국생명의 이자가 높아지는 것은 맞아. 하지만 이자가 더 비싸졌다고 해서 콜옵션을 포기했다는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흥국생명이 도대체 왜 콜옵션을 포기했냐? 그 이유는 바로 흥국생명의 RBC 비율, 이 RBC 비율이란 지급 여력 비율로 보험에서 요구 자본 대비 가용 가본 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에서는 보험업법상 대목 건전성을 지켜야 하는 거죠. 뭐 보험료를 받고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줘야 하는 건데 이것을 정량화하는 지표가 바로 RBC 비율이라는 겁니다. 즉 RBC가 높으면 대목 건전성이 건전한 회사다, 내 보험료가 안전하구나 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하죠. 때문에 보험사는 신종 자본증권 상환 후에도 이 RBC 비율을 1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을 때 당시 RBC 비율은 157.8%라고 하거든요. 아니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1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불건전하다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만약 이 상황에서 흥국생명이 빌린 돈 5억 달러 약 7천억을 갚게 된다면 1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니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선택은 150%를 지키기 위해 돈을 갚기 전에 자본을 끌어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게 아니라면 차환, 쉽게 말해 이미 발행된 돈을 갚기 위해 새로운 사채를 발행하는 돌려막기를 해야 했다는 거죠. 실제로 흥국생명 콜옵션 포기가 나오기 약 2달 전인 2022년 9월 흥국생명은 콜옵션을 하기 위해 3억 달러, 한화로 약 4천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 발행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자본 확충도 실패, 차환도 실패했잖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지난 9월 흥국생명은 연 10%의 금리를 제시했는데도 투자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앞서 설명해드렸던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3억 달러 신종 자본증권 발행이 사실상 실패하게 되면서 전맥경의 원투 스트레이트를 직방으로 후드려 맞고 추가 자본 조달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결국 흥국생명은 콜옵션을 포기하게 되면서 이어 바로 한국에서 발행되는 채권들의 신뢰도를 잃게 되었죠. 또 기존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들도 싼 값에 팔아 넘긴다는 등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로 인해 해외 자금줄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면서 국내 해외 가릴 것 없이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흥국생명은 콜옵션을 포기한다고 했다가 콜옵션 행사일을 이틀 앞두고서 다시 콜옵션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흥국생명의 이 선택으로 촉발된 시장 불안이 얼마나 진정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뢰와 신용을 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것을 잃는 것은 한순간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시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